나는 개인적인 완전 지극히 개인적인 입장인데 잠깐만 이거 끊어봐. 왜냐면 이게 기여학교에서 이거를 만약에 내가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버리면 네, 두 번째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예전에 그 귀여학교도 다니고 여러 가지 귀여 준비를 했는데 어떤 걸 하셨어요? 학교 가기 전에는 배를 탔었어요. 선원으로 급여 안 받고 7개월 정도 이제 일을 했고, 그런 과정에 있을 때 이제 기여학교라는 게 생겼어요. 강원 기여학교가 제가 1기거든요. 아, 원래 그전엔 없었어요? 없었어요. 제가 할 때가 1기였어요. 사실 뭐 배를 계속 했었으니까, 타봤으니까 이론적인 교육은 웬만한 건 다 알고 있었는데, 그래도 혹시나 하고 이제 점수 때문에 기여할 때 점수가 있으니까. 어떤 걸 할 때 그 점수가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배를 6개월 이상 타면 20점이라는 점수를 주고, 배를 안 타고도 그 점수를 받을 수 있는데 그게 교육이에요. 두 개 다 하면요? 근데 두 개를 다 해도 20점이에요. 중고가. 왜 두 개 다 하셨어요? 기여하려고 하는 사람 정착 의욕을 보는데, 너가 물어보는 의도는 왜 그걸 하냐면 대출.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기여를 해서 정부자원 직원이니까 그 지원금을 받으려면 60점이 넘으면 그게 이제 근데 혜택이 이게 되니까. 이거를 잘 이해를 하셔야 되는 게 지원이 아니야. 융자. 그렇잖아. 나는 개인적인 완전 지극히 개인적인 입장인데 잠깐만 이거 끊어봐. 왜냐면 이게 기여학교에서 이거를 만약에 내가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버리면 안 좋아하실 수도 있는 만약에 거예요? 자기가 그렇게 느껴진다 그러면 내가 다시 정리할게. 왜냐면은 솔직히 정확하게 얘기해 주는 게 되게 그래 이건 중요하니까. 되게 현실적으로 얘기해줘야 돼. 어. 내가 얘기를 할게. 그냥 소신발언. 소신발언. 기여학교를 왜 그걸 하냐면 대출을 받는 건데 내 개인적인 완전 개인적인 입장인데 그거를 2%대 융자를 이제 총 3억이 나오는데 3억이 다 나오는 게 아니야. 한 2억. 최대가 3억. 최대 3억인데 거기에서 1차적으로 시의 서류를 제출을 해서 점수나 동생이 받았던 것처럼 나도 물론 받았지만 그 점수를 다 채우면 거기 선정이 돼. 그게 1차적으로 선정이 되고 그 다음에 수협에 가가지고 2차적으로 신용조회라든지 그런 걸 다 하고 그 다음에 농심부에서 또 심사를 하고 그래서 어선을 구입을 하게 되면 어선이 4명이로 다 넘어와야지만 그게 이제 그 어선 전 주인한테 이제 비용이 지불이 되는데 그 과정이 너무 힘들어. 이거는 또 단점이 뭐냐면 5년 거치 10년 상환이거나 어민 후계자 같은 경우는 3년 거치 7년 상환이거든. 그럼 예를 들어서 내가 3억을 다 끌었었어. 3억까지는 안 나오고 한 2억 한 7, 8천 정도 나오는 걸로 알고 있어. 그럼 다 끌었으면 5년 뒤에서부터 이제 원금 상환이 들어가거든. 그게 한 달에 한 300만 원 정도? 그러니까 10년 동안 계속 내야 되는 거야. 그래서 우리같이 젊은 사람들은 이걸 잘 활용하면은 되게 좋을 수도 있는데 나이가 뭐 지금 60대 분들이 많이 귀화하러 많이 오시는데 그런 분들이 받게 되면 80살까지 갚아야 되는 거야. 그게 쉽지 않은 거지. 지금 네. 귀여학교를 다니고 선원 생활에 있어서 점수 가점을 받고 이런 모든 것들에 대한 제반 사항은 사실 융자를 받기 위한 준비 사항인 거지. 근데 내가 만약에 배살 돈이 있어. 그러면 사실 이런 점수는 별로 아무런 그러니까 필요가 내가 하고 없는 싶은 거고. 말은 뭐냐면 잘 알겠지만 거기에 투자한 시간이 엄청 많아. 그렇죠. 교육받고 기여학교 다니고 교육 이거에 투자한 시간이 엄청 많거든. 그 시간을 줄일 수 있다는 거지. 한마디로 정리하면 비효율적이다. 그렇지. 그리고 허가만 사게 되면 영어자금 대출이라고 톤당 뭐 1,000만 원, 뭐 5톤이면 뭐 5천만 원 이런 식으로 그건 1%대야. 무슨 자금이? 영어 자금. 그 영어 자금이라고 있어. 잉글리시 자금이에요? 영어 자금, 잉글리시 자금인데 지금이 그거는 허가만 사면 무조건 다 받을 수가 있거든. 그거는 무조건 받았어야 되는 게 맞아.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1억짜리 배를 본다. 그러면 나한테 7천만 원만 있으면 되는 거야. 3천만 원 영어 자금 받으면 되니까. 그 7천만 원도 아까 전에 말했던 지원 자금으로 충당할 수도 있네요. 어느 정도는? 충당할 수 있지. 충당할 수 있는데 예를 들어서 내가 뭐 5천만 원이 필요해서 그 자금을 받는다. 그러면 거기에 투자하는 시간이랑 이런 게 너무 아깝다는 거지. 여기에서 나는 소신발언 반대 의견. 만약에 지금 다른 업을 하다가 6개월 정도 내가 배를 타봤다고 해가지고 사실 전반적인 많은 내용들을 아는 게 아니잖아. 그런다라고 하면은 강원 귀여학교나 귀여 최고 경영자과정 이런 것들에서 감을 익히는 거지. 거기 가서 대단한 지식을 얻는다기보다는 감을 익히고 거기에서 시간을 투자하는 것만큼 나는 또 거기에서 생기는 네트워크하고 이런 것들로 사업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 만약에 그런 과정조차도 없으면은 나라에서 세금을 지원해줄 필요가 없는 거지. 나라에서 지원해준다라는 거는 그 업을 계속적으로 국가적인 차원에서 유지하기 위함도 있지만 사실 업을 한 명이 함으로써 이 사람이 내는 경제적 가치라든지 이런 것들이 또 많아지기 때문에 그게 국가가 해야 하는 일이라서 그러면은 감축 사업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
아니 근데 요거는 일단 제가 좀 잠깐 정리를 조금 해놓고 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형님의 생각은 제가 봤을 때 없애자는 건 아니고 너무 비효율적이기 때문에 좀 효율적으로 좀 이렇게 그렇지. 바꾸시는 부분은 일부 변경하자라는 그렇지. 의견이신 것 같고 내 말은 네. 그거야. 왜냐면 어차피 교육을 받고 그 모든 걸 준비를 다 해도 결과적으로 은행이랑 농심부에서 이 사람의 신용을 보고 평가를 한단 말이야. 근데 이제 보건보건님 의견 같은 경우는 이거 자금을 그 적은 돈이 아닌데 이 돈을 받으려면 요 정도의 노력은 좀 필요하다 최소한 요 정도는 그렇지. 약간 이런 의미인 것 같아요 제가 느끼기에 맞아. 그래서 누가 이렇게 틀렸다고 보기 좀 어렵고 어. 그런 것 같은데 이제 실제 어민 당사자들의 입장에서는 너무 비효율적이다. 근데 비효율적이에요? 전 장단점이 있다고 봐요. 형님이 얘기하는 것도 어느 정도 이해가 되고 보건보건님이 얘기한 것도 어느 정도 이해가 돼요. 왜냐하면 진짜 아무것도 모르고 와가지고 그냥 나 배알래 해가지고 왔다가 실패하는 경우가 되게 많이 봤거든요. 아무 경험이 없다 보니까. 근데 그런 어떤 뭐 느낌을 좀 받을 수 있어요. 그런 교육을 통해서. 근데 그거 외적으로 또 결국 그 융자를 받기 위해서 교육을 받고 하는 건 또 되게 간소하게 할 수도 있는데 그걸 이제 또 시간도 많이 허비하고 그런 적은 아니지. 교육이 나쁘다는 건 아니야. 내가 할 때는 기여 학교가 없었고 일단은 그 기여기촌 그것만 받았는데 계속 이제 기여 학교 이제 멘토로 활동을 하고 있거든. 그런 분들이 연령대를 보면 평균 연령대가 한 50대, 60대, 뭐 40대는 그렇게 많진 않아. 근데 대부분 은퇴하시고 하시는 그런 느낌이네요. 퇴직하시고 오셔가지고 근데 퇴직을 하시고 오실 정도면 근데 어느 정도 생활에 여유 자금도 있으실 거고 근데 교육을 받는 건 좋으신데 내가 봤을 땐 대출을 무리해서 뭐 3억씩 받고 이런 게 젊은 사람이 받기에도 되게 복잡하고 힘든 그런 대출 과정인데 그거를 나이 드셔서 또 받는 건 좀 무리가 있다고 생각해요. 이 얘기는 이제 일단은 정리를 하고 나라에서 지원해주는 어쨌든 부분들이잖아요. 이 모든 게 이거 자체를 되게 안 그러신 분들이 더 많을 거라고 저는 생각은 하지만 또 그러신 분들이 생각보다 도 적지 않으실 것 같아서 제가 이제 조금 뭔가 말씀을 드리면 농민들도 그렇고 어업인들도 그렇고 나라에서 지원을 많이 해주잖아요. 사실은 그치, 뭐 면세유도 기업인들도 해주고 그렇고. 뭐 이렇게 그렇죠. 어. 근데 이게 농민 어업만 지원해주는 게 아니고 엄청 다양한 직업군에 다 사실은 알게 모르게 지원이 되고 있는 부분도 있고 청년 지원이 제일 크지. 그리고 그 지원을 해주는 데는 다 이유가 있다고 저는 그치. 생각을 하거든요. 맞아. 어쨌든 그래서 혹시 그런 분들이 또 이제 저거 내 돈으로 세금 냈는데 막 지원해줘 이런 분들이 계실 걸 알지만 그래도 조금 이런 부분들이 있다라는 걸로 일단 정리를 하고 근데 딱 이 얘기만 네네네. 할게. 그런 연락을 받았는데 보금보금을 우연히 보다가 되게 좋겠다 1억 지원받았다면서 이렇게 이제 물어보고 그거 지원받았으면 안 갚아도 되는 거지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거는 진짜 아니라는 거. 그럼 이제 다시 우리 원래 얘기하려고 원래 했던 얘기. 형님께서 이제 기여를 하실 때 아까 전에 제가 한번 물어보고 싶었는데 6개월 동안 먼저 기여 활동을 어쨌든 간에 하신 거잖아요. 네. 배를 타면서. 네. 그 처음 첫 출발을 어떻게 하는지가 되게 궁금할 것 같아요. 기여 원하시는 분들은. 그래서 근데 저는 어차피 고향이 강릉이다 보니까 본가가 네네네. 친구들이 많아요. 소개를 받아가지고 이렇게 시작을 했던 게 저 같은 경우는 조금 외지에서 오는 사람들도 조금 이점이 있었죠. 이렇게. 그러면 이게 또 역시 인맥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근데 저도 네. 멘땅히 헤딩했어요. 왜냐면 멘토가 없었거든. 먼저 와가지고 했던 사람들이 없었어요. 그 강원 기여학교 출신이라든지 뭐 이런 사람들이 없다 보니까 그냥 와서 소개는 받아서 했는데 정말 모르잖아 배를.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에요. 그냥 뭐 내가 배에 관심이 있다. 아무 항구 가가지고 저 돈 안 받고 한번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하면 그럼 타보세요라고 얘기를 하지. 당신은 안 되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없으니까 저는 그냥 이런 식으로 접근했었는데 그냥 친구가 없어도 그렇게 하려고 했었는데 친구들이 있다 보니까 이렇게 6개월 동안 하고 그리고 또 되게 좋았던 나빴던 에피소드 하나가 있는데 좋든 나쁘든 한 달 동안 또 급여를 받아서 타봤어요. 다른 배에. 선원으로 네, 그 선원으로. 활동을 하신 거네요. 한 달 타봤는데 이거 너무 힘들더라고. 못 하셨어요 그때는? 그때 통발배 탔어요. 선원생활 하나라니까 정말 이건 진짜 힘들더라고. 그러니까 돈을 안 받고 할 때는 사실 그렇게 힘든지 몰랐는데 내가 페이를 받고 선언을 하니까 그건 엄청나게 힘들더라. 그 사람과의 그것도 처음엔 몰랐어. 내가 배를 하기 전까지는. 근데 내가 막상 배를 해보니까 그 선장 마음을 이제 이해하겠더라고. 무슨 말인지 알 것 같아요. 내가 선원일 때는 굳이 내가 이런 것까지 해야 되나? 이돈 받고 그래도 내가 좋은 회사 다니고 했었는데 이돈 받고 내가 여기 와서 이걸 해야 돼? 자존감이 완전 떨어져요 진짜. 근데 내가 또 이제 배를 사고 선장을 해보니까 선장 마음이 또 이해되더라고. 어차피 내가 돈을 줘야 되고 내가 불효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제 그만큼 또 일을 해주길 바라고 하니까 어떤 느낌인지 근데 지금 확 극단 갔어요. 차이가 확실하게 나요. 그래가지고 배를 나가면 선원과 선장이 거기서 보니까 얘기를 잘 안 하더라고. 그 나는 다들 왜 이러지 이렇게 생각했는데 막상 내가 배를 해보니까 필요 없는 얘기는 안 하는구나.
되더라고. 입장 차이겠지 서로. 근데 그게 그것도 있어. 왜냐면 어차피 동생은 일배우면 갈 사람이야. 이게 굉장히 팩트. 네. 어차피 일배우면 갈 사람이기 때문에 정을 안 주는 거지. 근데 또 이걸 또 내가 다른 쪽으로 설명을 하면 차라리 그 시간을 줄이고 배를 먼저 사가지고 갖고 들어가가지고 옆에 배가 통발도 하고 뭐 연승도 하고 자망도 해. 근데 이 사람은 내가 죽을 때까지 봐야 될 사람이야. 그러면 이 사람이 와가지고 형님 나가는데 좀 따라 나가도 돼요? 따라와. 그렇게 해서 배우는 게 나는 훨씬 더 수월하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어차피 부딪힐 사람이니까. 어차피 아침마다 보고 뭐 저녁마다 보고 맨날 몇십 년을 볼 사람이잖아. 왜냐면 같은 입장이잖아. 선장 대 선장 입장이잖아. 선장 대 선원 입장이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대하는 게 틀려진다고.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만약에 접근을 했으면 동생이 굳이 힘들게 몇 개월 동안 선원 생활하고 이렇게 할 이유는 없었지. 전 여기서 반대 입장입니다. 아, 저는 반대 입장. 왜냐하면 네네. 선원 생활을 해보니까 이제 그 마음을 알겠어요. 그렇게 하면 안 되겠구나라는 걸 선원들한테. 만약에 내가 그런 일을 안 하고 만약에 선장을 했었으면 그걸 봤던 대로 그대로 했을 거야. 아무래도. 정말 정없이. 근데 이게 정말 어느 정도 이거 얘기해도 되잖아요. 이런 거. 그치. 어느 정도 정이 없냐 그러면 형이 얘기한 게 맞아. 뭐 굳이 내가 이 사람 챙겨줘라는 그런. 근데 다 그렇다는 건 아니에요. 근데 그치. 제가 통발배만 여러 군데를 다 봤어요. 성향은 다 틀린데 다 똑같은 것 같더라고. 하나는 정을 안 주는 거. 근데 나는 있잖아, 이게 또 개인의 성격 차이인 것 같거든. 이거는 본인이 어떻게 사회생활을 했느냐에 따라서 이게 좋고 나쁨이 다를 것 같아. 근데 개인적으로 제가 드는 생각은 어쨌든 간에 밑바닥부터 시작하는 거잖아요. 여기 업종에 들어오는 거니까.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이런 어업의 특성상 나이가 좀 있으신 분들이 기여를 하신다고 하니까 그런 분들은 어느 정도 사회적으로 경험치를 다 쌓고 오신 분들이잖아요. 뭐 대접을 어느 정도 다 받았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밑바닥부터 시작하려니까 자존감이 다시 낮아지는 게 아닐까. 왜냐면 20대 초반에 일을 시작하면 당연하게 그걸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네. 내가 많이 오시잖아. 오셔서 이제 나이를 물어봐. 젊다. 남의 배 먼저 타봐라. 항상 똑같이 얘기를 기준이. 해야 돼. 나이가 뭐 50 한 중반 넘으셨다. 그러면 배 먼저 사라.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 그러니까 이게 케이스 바이 케이스야. 나름 기준이 있었네. 항상 그렇게 설명을 해드려서 젊다 이러면 배 먼저 타보고 해서 이게 적성에 맞으면 하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이게 무조건 맞다는 건 아니야. 사람마다 틀리다는 거지. 근데 이해는 가요. 이게 나 어디 가서 무시받던 사람 그치. 아닌데 여기 와서 완전 맞아. 하대받고 이러면 좀 자존감이 많이 내려갈 것 같아요. 그런 경우를 되게 많이 봤어요. 배를 시작하니까 또 개인 방송을 하고 하다 보니까 문의를 해주시고 오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와이프랑 이렇게 직접 내려오신 분도 계시고 그래가지고 이제 막 배를 알아보러 막 다니시는데 선호생활 하셨더라고요. 이쪽에서도 되게 대우를 못 받으시고 다른 배로 갔는데 대우를 못 받으시고 막 근데 자기는 아까 형님 말한 이런 대우 받을 그게 아닌데 라는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다 내려놓고. 사실 좀 이렇게 내려놓고 와야 될 필요성은 있는 거예요. 마무리 좀 잘해줘요. 그러면은 그 지금 통발배를 지금 어떻게 보면 바로 옆 항구라고 보면 되잖아요. 배를 저희가 구경을 할 수가 있나요? 아, 네. 구경할 수 있죠. 아 진짜? 그럼 구경할 수 가보자. 있는데 오늘은 저 일단 날씨가 굉장히 안 좋으니까 아니 우리 딱 타고 바로 내려요. 아, 아니 네. 배 안 타세요? 아니 이렇게 배 끌고 안 나가도 돼 그냥. 그럼 저는 안 하겠습니다. 나가야지. 왜? 그럼 우리 통발배 구경하러 가자. 자, 오늘도 내용이 좋으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그러면은 진짜 지금 가요? 지금 가자. 네. 지금 간다고? 아, 배 청소도 안 하고 막. 아이 괜찮아. 저희는 근데 그게 어. 실제 그게 좀 보고 싶어요.